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편안하셨나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2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신 거는 또 한 걸음을 걸어오신 겁니다. 정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또 한 걸음을 가는 거예요. 네, 남들 놀 때 열심히 해놓으면 남들이 이제 막 피똥 쌀 때 여러분들은 좀 여유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 8페이지, 예, 저기 우리 가제본이죠. 아직 정식 교재가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오프닝 강의죠. 오프닝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그 상식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설비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1차 과목하고도 어느 정도 연관이 되니까요. 이렇게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8페이지에 6번에 급수 조닝을 하는 이유, 이런 얘기가 있나요? 네. 급수 조닝. 급수라는 건 물을 주는 거죠? 물을 주는 겁니다. 조닝은 뭔가요? 구획을 나누는 거죠. 구획을. 급수 조닝이라는 게 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은 몇 층일까요? 몇 층입니까? 63 빌딩이 제일 높아요? 어느 쪽 분이세요? 네, 그 123층에 그 제일 롯데월드 생겼잖아요. 그죠? 아, 예. 참, 그, 순수하신 분이세요. 네, 근데 그 123층까지 어떻게 물을 줘야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최고 꼭대기에 있는 사람도 물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물을 쓸 수가 있을까요? 예, 그 양동이에 퍼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방법도 있겠죠. 그죠? 예, 근데 수도꼭지에 바로 나오게 하려면 어쨌든 거기까지 쏘아 올려야 되는데요. 그럴 만한 펌프가 있을까 싶어요. 그럴 만한 펌프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 올라가겠죠? 500m래잖아요, 높이가. 거기까지 어떻게 물이 올라가겠냐고요. 그죠? 아마 500m 수압이면은 만약에 우리가 그 물속 수심 500m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엄청 압축이 되겠죠? 예, 고통도 느끼기 전에 아마 압축이 돼서 탁구공만해질 거예요, 아마 사람이. 그죠? 예, 그런데 그 수압의 힘으로 올려야 물이 올라가잖아요. 거기다 또 배관에 마찰도 있기 때문에 그 수압 이상을 쏴줘야 올라가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런 빌딩은 릴레이를 해야 돼요. 릴레이. 어떻게 릴레이를 하냐면 맨 처음에 물을 받았던 통이 있죠? 예, 수도사업본부에서 여기서 올립니다. 중간에 또 다른 통이 일단은 받아요. 그럼 여기 펌프가 있겠죠? 또 여기서 펌프가 또 있어요. 또 중간에 올리고 여기 펌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릴레이를 해서 500층까지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급수존, 구역을 나눠야 됩니다. 구역을 나눠야 돼요. 이것도 급수 조닝이고요. 예, 그냥 뭐 딱 봐도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물이 올라가겠구나. 그죠? 예. 그런데 우리는 고가수조 방식으로 하는데 어떤 20층 아파트가 있어요. 20층. 20층이면 물이 한 번에 올라갑니다. 20층 정도면. 와, 그럼 123층이면은 20층으로 마다 하나씩 올라간다 그래도 한 6개의 물통이 6개 이상이 있어야 되네요. 그죠? 20층까지 올렸다. 만약 고가수조로.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물을 내려서 준다. 그러면은 꼭대기층은 수압이 어떨 것이고? 약하겠죠. 맨 꼭대기층은요. 최소 수압도 안 돼요. 최소 수압도. 너무 바로 위에서 떨어지는데 보통 우리가 한 층의 높이가 얼마인가요? 2.5m 잡더라도 2.5m 위에 물통이 있더라도 우리 집으로 내려올 때 또 수도꼭지가 방바닥에 붙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높이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높이가 실제 얼마 되지를 않는다고요. 샤워를 하려고 해도 물이 시원하게 터져요, 안 터져요? 안 터져요. 최고층은. 그래서 최고층 같은 경우는 가압 펌프라는 게 따로 있어서
아무리 고가수조 방식이라도 최고층에는 펌프가 있습니다. 최고층만큼은 이 펌프로 먹어요. 그 다음 층부터는 고가수조에서 낙하하는 이 자유 낙하되는 이런 그 수두압에 의해서 물을 먹는데, 아래층은 어떨까요? 수압이, 아래층 수압은. 아래층 수압은 어떨까요? 수도꼭지가 막 터질라 그러겠죠? 무지막지하게 셀 거 아니에요, 아래층은. 그죠? 그러니까 중간에 머리 달아줄 거야, 머리 달아줄 거야. 중간에 너무 세, 너무 세. R을 달아줍니다, R. 이게 뭘까요? 가마 밸브라는 걸 달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마 밸브를 달아놓으면은, 압력이, 수압이 떨어집니다. 중간에 압력을 낮춰주는 거. 왜 R이냐면 리듀싱 밸브다. 리듀싱이 감소하다거든요. 리듀싱 밸브를 달아서, 가마 밸브를 달아서 이거를 낮춰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급수 조닝이에요. 맨 위에는 수압이 너무 약해서 뭐를 단다 그랬죠? 맨 위층은 가압 펌프를 단다 그랬잖아요. 가압 펌프를 달아주고, 아래층은 너무 세니까 가마 밸브를 달아주고, 이렇게 수압을 조절해주는 행위, 수압을 조절해주는 거, 층마다 수압을 조절해주는 거를 급수 조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급수 조닝. 그 위, 아래, 또 뭐 123층까지 올린다. 다 구역, 존 아시죠, 여러분? 존. 2존이에요, 2존. 아시죠? 그래서 급수 조닝을 한다. 이게 뭐냐면은 구역을 나누어서 수압을 고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급수 조닝을 하는 이유가. 급수 조닝이 뭐냐?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죠. 자, 우리가 지금 급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물을 먹는 거. 그래서 이 수업은, 제가 10월달 수업은 그냥 여러분들하고 즐겁게 하는데 좀 목적을 두려고 그래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뭔지만 알아들으시면 그냥 이게 뭐 우리가 속된 말로 주워 듣는다 그러죠? 주워 들어 놓으면 나중에 이거 어디서 들어본 얘기인데, 시설 결혼 배우실 때나 나중에 또 2차 관리실무 또 1차 합격하시고 2차 하실 때 이거 어디서 들어본 얘기다. 저 얘기구나. 이렇게 하시면 대성공이에요. 그 다음에 급수 오염을 방지하자. 7번에 그런 얘기가 있죠? 역류를 방지해야 된다. 크로스 커넥션을 하면 안 된다. 교차 연결. 뭐냐면 이 크로스 커넥션은 주관식으로도 한번 나왔었고요. 이 크로스 커넥션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자, 상수도 배관, 급수 배관 있죠? 이 급수 배관은 다른 배관과 절대 연결되면 안 됩니다. 다른 배관과. 당연하겠죠. 만약에 급수 배관이 배수 배관이랑 연결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공사하는 사람이 실수로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론상 존재해요. 급수 배관이 아닌 다른 배관을 연결해 버렸어. 그냥 뭐 화장실 배관을. 물맛이 좋나요? 말도 안 되는 연결이 됐다. 예를 들자면 뭐 너무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이런 거를 크로스 커넥션이라. 클로스는 뭔가요? 클로스. 십자가죠. 클로스. 그죠? 커넥션은 뭐예요? 커넥션. 연결. 그죠? 거기에 무슨 뭐 정경유착이다 아니면 무슨 커넥션이 있다 뭐 이런 게 전부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를 하면은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다른 관에서 이물질이 역류해 올 게 아니냐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 크로스 커넥션은 꼭 그 교차 연결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지하에 가면, 여러분들 지하에 가보셨어요? 아파트 지하에 가보신 분? 가보신 분? 가보셨습니까? 선생님 가보셨어요? 지하 주차장? 그것도 갔네요. 많이 되네. 가만 생각해 보니까. 거기 기계실 가보신 분? 펌프실이나 기계실? 저는 그거를 물어본 건데 지하 주차장 가셨다네. 그것도 갔죠?
거기 가보시면은 가끔가다 이렇게 차를 댈 때 뭐 변전실이건 기계실이건 펌프실이건 철문으로 굳게 닫힌 데가 있지 않던가요? 지하 주차장 가면 거기에요, 바로. 거기가 가면은 들어가 보면 무지막지하게 큰 물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0세대면은 1000세대가 쓸 수 있는 물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거의 수영장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깊이도 상당히 깊죠. 사다리 타고 올라갑니다. 여기 물론 뚜껑이 덮여 있을까요? 안 덮여 있을까요? 덮여 있죠. 당연히 뚜껑 덮여 있어요. 뚜껑 안 덮여 있으면 큰일 나요. 뚜껑 덮여 있죠. 위생상. 그 다음에 나중에 사람이나 장비가 들어가게 맨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맨홀. 있죠. 이 90cm예요. 직경이 90cm인 맨홀이 있단 말이죠. 제가 90cm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다 시험 문제입니다. 사실은 90cm. 네. 90cm 직경에 그 네모나 동그라미가 있단 말이죠. 일로 사람이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그 유입이 돼요. 그러니까 상수도, 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본관에서 이렇게 물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좀 이게 좀 더 높아야 돼. 높아야 돼. 이렇게 너무 물이 꽉 찼어요, 이거 지금 여기가.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 네. 그런데 여기 이런 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관이. 이게 역할이 뭘까 이게? 예? 아하! 오버플로우, 넘침관. 좋습니다. 넘침관이라고 그러죠. 넘침관. 오버플로우, 넘침관. 왜 그럴까요? 물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예, 이렇게 오버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일로 넘치는 관이 있는데, 그리고 요 맨 밑에는 뭐가 있냐면은 배출구가 있어요. 이 배출구는 왜 있을까요? 배출구. 얘는 구멍이 하나 있단 말이죠. 얘는 왜 있을까요? 얘는 왜 있을까요? 맞아. 청소할 때. 청소할 때 그거를 뭐 빨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일로 퇴수구가 하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요 관들은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오픈이 돼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흐르면은요, 물이 흐르면 고여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고여서 내려가는 거예요. 한번 오픈이 됐다가. 이거는 왜 이렇게 오픈시킬까요? 한 번에. 직접 쭉 그냥 배수를 해버리지. 왜 중간에 한번 오픈을 시켜 놓을까요? 왜? 오픈을 시켜 놓는 이유가 뭘까요? 오픈을 시켜 놓는 이유. 자, 뭐냐면 여러분들 비가 많이 내리면 장마철에 도로에 막 맨홀 뚜껑까지 막 뒤집어져 버리는 거 보셨나요? 맨홀 뚜껑 뒤집어지고 막 물이 막 확 그냥, 그죠? 어쩌지 하다가 만약에 빗물이 다량으로 지하로 유입됐다. 그럴 수도 있죠. 아파트가요, 빗물이 상가나 이런 데가 빗물 때문에 지하가 완전히 잠기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텔레비전에서. 있죠. 완전히 비가 오는데 그 차수막을 안 만들어가지고 차수벽을 안 만드는 바람에 차수벽을 안 만드니까 막 빗물이 막 쏟아져가지고 잘못하면은 그 빗물이나 이런 그 압력이 세지면 일로 넘어와 버린다고요. 뚫고 나와 버려요, 물이. 그래서 이거는 이런 배수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접 배수라 그래요. 이렇게 한번 오픈시켜 놓는 걸 뭐라 그래요? 간접 배수라 그래요. 간접. 한번 바깥으로 이렇게 오픈시켰다가 배수하는 거. 그러니까 배관을 중간에 한번 어떻게 하는 거? 끊어주는 거. 끊어주는 거를 무슨 배수라 그런다고요? 간접 배수다. 그럼 간접 배수는 왜 하는 거죠? 역류 방지죠. 역류 방지. 역류가 방지되고 또 이제 넘침관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눈으로 확인도 가능하겠죠. 뭔가 이상이 있네. 예, 여기 잠궈야 되겠네. 지금 왜 넘침관으로 넘어오지? 이렇게 눈으로 확인도 가능하고 또 역류도 방지하고. 만약에 이거를 간접 배수를 안 해놓으면은요, 직접 배수를 하면은 물이 넘어와 버려요. 꾸중물이 넘어와 버립니다. 예, 이렇게 그 꾸중물이 더러운 물이
다시 넘어오는 것도 우리는 이런 게 바로 역류죠. 역류. 그 다음에 2번 오염 방지. 진공 방지기를 설치한다. 버큐움 브레이커, 버큐움. 예, 진공의 버큐움인데요. 진공 방지기를 설치해라. 이거는 뭔가요? 지금 7번이 급수 오염 방지죠. 그죠? 진공 방지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변기 중에 이런 변기를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양변기가 있는데, 여기 물통이 없고, 이런 밸브만 달려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세정 밸브라고. 근데, 물이 확 내리면은, 그냥 물이 쏟아지면서 그냥 확 뚫고 내려가죠. 그죠? 근데 이게 내려가면서 뭐까지 같이 가지고 내려가 버려요? 물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공기까지 다 가지고 내려가 버려. 그럼 순간적으로 이 변기 안에 가까운 배관이 뭐가 돼버리냐면 순간적으로 진공이 돼버려요. 공기를 확 빨리 나가다. 그러면 압력이 굉장히 낮아졌죠. 진공이 됐으니까. 그러면 내려가던 물이 생각이 바뀌어. 물도 생각이 있습니다. 똥하고 물하고 내려가다가 밑은 지금 압력이 세거든요. 지금 막 물들이 몰려가지고 내려가다가 위를 보니까는 비었거든. 압력이 굉장히 낮아졌잖아요. 순간적으로 위는 막 물들이 쏠려가지고 압력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봐라. 내려가다가 다시 압력이 낮은 쪽으로 튕겨 올라갑니다. 항상 물은요, 뭐 자연 상태에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지만, 그죠? 압을 가하면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거 아니에요? 밑에 압력이 쌓이고 위에는 진공이 되니까 여러분 빨대로 빨아보셨어요? 뭐 드실 때? 물이 왜 빨리 올라오나요? 왜? 입안의 압력이 어떠니까? 낮으니까.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진공을 만들어주니까 빨리 오는 거잖아요. 빨리 올라와 버린다고요. 그때 빨리 올라올 때의 변기에서 버릴 때는 분명히 내 거였죠. 버릴 때는. 근데 올라올 때는 이게 내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면 아파트는요, 변기 물 이런 게 다른 세대 거랑 다 묶여 있어요, 안 묶여 있어요? 다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내게 확실해요. 근데 역류로 올라올 때는 누구 건지 장담 못 합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예. 그래서 여기가 이 변기가 진공이 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 변기에 블로우 아웃식 변기에 세정 밸브식 또는 블로우 아웃식 변기에 양변기에 진공 방지기가 있어요. 진공 방지기가 있습니다. 진공 방지기가 있어서 진공이 되지 않도록 공기를 넣어주는 거죠. 어느 정도는 진공이 되지 않도록. 진공이 되면 어떻게 되니까? 내 건지 남의 건지 모르는 것들이 막 올라온다 이런 얘기죠. 급소염 방지에서 시험에 나올 건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클로스 커넥션을 하면 안 된다는 것과 오염 방지를 위해서 진공 방지기를 설치해야 된다. 이게 급소오염 방지 얘기가 됩니다. 8번의 수격작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격작용. 워터 해머링. 어디 가요? 운전을 하다 보시면은 좌회전, 우회전을 해야 된다. 커브가 심하다 하면 속도를 어떻게 하나요? 속도를 떨어뜨리죠. 그죠?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물은 어떨까요? 속도가 붙었다. 그럼 저기 커브가 있구나. 내가 속도를 떨어뜨려야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냥 막 올까요? 물은? 물은 그냥 들이받아요. 그냥 커브가 있으면 그냥 들이받습니다. 그거를 뭐라 그래요? 수격. 물이 때렸다. 격투기 아시죠? 격투기. 수격. 물이 때렸습니다. 수격적이. 워터가 어떻게 한 거예요? 워터가 해머가 어떻게 생겼나요? 아시죠? 때렸어요.
그래서 원인이 뭘까요? 이게 워터 해머링은 일단은 배관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지죠. 엄청난 충격이. 배관에. 그렇지 않겠어요? 배관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지고 또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원인이 되게 돼요. 민원. 예, 우리 요즘 막 그 예민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나 몰라. 이렇게 그 시험에도 나왔어요. 수격작용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답은 수격작용을 더 크게 옳지 않은 것은 뭐 수격작용을 더 세게 하자. 뭐 그게 답이었거든요. 예, 그러면 안 되겠죠. 요즘 민감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막 그 철길 옆에서도 잘도 살았는데, 그죠? 저희 처갓집이 완전 그 철길 옆이에요. 그래서 그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냥 창문을 열면은요, 저희 처갓집 창문을 열면은 바로 2m 앞에서 기차가 지나가요. 딱 2m예요, 2m. 좀 더 머리 큰 사람 잘못하면은 헤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던 이제 기차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고. 그래서 그 장인 장모님 금술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들 딸이 많이 낳았어요. 기차. 어쨌든 시끄러우면 안 되는데 거기 원인 보겠습니다. 유속의 급정지 시 유속의 급정지 밸브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밸브 같은 거 갑자기 잠그면 밸브에 들이받겠죠. 그죠? 네, 충격압에 의해서 관경이 작을 때 이건 뭘까요? 관경이 작다. 배관이 얇은 거 있죠? 배관이 얇은 거에 왜 수격작용이 심해질까요? 배관이 얇으면은요, 유속이 빨라져요. 유속이. 여러분들, 물총 싸움 할 때, 물총의 입구를 좁게 해야 돼요? 넓게 해야 돼요? 좁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세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거 전부 시험거리입니다. 관경이 어떨 때? 관의 직경. 관경은 관의 직경입니다. 관의 직경. 제가 너무 설명이 자세하죠? 왜 그러냐면, 재작년인가? 어느 분이 저한테 철근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철근이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어느 여자분이. 그러니까 어떤 남자분이 너무 답답했던지, 철근 다음 주에 제가 갖다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철근이 뭐예요? 그러는데, 순간 저도 벙 쪘어요. 철근을 어떻게 설명하지? 철근 이거 큰일 났다. 철근을 모른대. 또 어떤 분들 계셨냐면 사각형의 넓이가 왜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왜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까? 제가 대답을 해줬어요. 왜 사각형의 넓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냐? 이게 그 지붕 면적 구할 때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란 한 판이 혹시 몇 개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30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주부님께서. 한 줄에 6개, 한 줄에 5개거든요. 총 몇 개예요? 30개잖아요. 그래서 면적 구할 때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전체가 나와요. 계란판처럼.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지금은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어차피 오프닝이니까 여러분들 1차 합격하고 오시면 제가 이렇게 여유 있는 설명을 못합니다. 막 입에 모타가 달린 것처럼 가요. 저 사람 말 되게 느리네. 원래 저런 사람인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막 해요. 네. 그 다음에 수압이 과다, 유속이 클 때 밸브 급조작, 플러시 밸브 콕 사용. 플러시 밸브가 뭘까요? 말씀드렸듯이 누르고 있을 때만 뭐가 나오는 거? 물이 나오고 이렇게 딱 떼면 어떻게 해요? 플러시 밸브에서 손을 떼면 물이 멈추죠? 급격히 멈추잖아요. 플러시 밸브는요, 급격히 물이 멈추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손을 떼는 순간 물이 바로 멈추니까. 여러분들 대표적인 플러시 밸브, 이것도 플러시 밸브예요. 세정 밸브가 플러시 밸브입니다. 플러시 밸브. 한번 따라해보세요. 플러시 밸브. 네, 남성들이 잘합니다. 플러시 밸브는. 남성들이. 어디 가면은? 소변기에 가면은 앞에서 꾹 눌러야 되죠? 그죠? 제가 저번 시간에 이런 말 했잖아요. 그 남자 화장실에 가면 최첨단 장비가 있다. 여성분들은 잘 모른다. 네, 사람이 오면은 저절로 물이 나온다. 자동 밸브죠? 네, 어쨌든
플러시 밸브. 콕이 뭐죠? 근데 콕. 이 콕은 여자분들이 잘합니다. 콕은. 여자분들이 잘 알아요. 가스 중간 밸브 있죠? 가스 오늘도 작동하고 오셨죠? 우리 주부님. 이 가스 중간 밸브 있죠? 요게 콕이에요. 이렇게도 생겼고 이렇게도 생겼어요. 이렇게. 그죠? 이거를 콕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볼밸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볼밸브. 그런데 가끔 가다가 수돗물에도 이거를 쓸 수가 있어요. 수돗물에도. 그죠? 그럼 갑자기 확 제껴버리니까 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20m 이상 고양정. 네, 양정 20m 수압이다 이거죠. 20m 수압. 감압 밸브 사용 시 아까 제가 감압 밸브 얘기했나요? 갑자기 압력이 낮아진다 그랬죠. 감압 밸브는 아까 왜 만들었죠? 여기 치웠는데 감압 밸브는 고가수조식 방식에서요. 고가수조 방식에서 고가수조에서 수도꼭지까지 떨어지는 높이가 너무 높으면은 밑에서 엄청난 소음과 압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층에다가 감압 밸브를 단단 말이죠. 그래서 압력을 낮춰줘요. 압력을 낮춰주다 보니까 물이 들이닥쳐서 이제 감압 밸브에 가서 갑자기 멈추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격작용이 일어나죠. 굴곡배관에서 또 커브를 틀지 못해서 회전을 할 수 없어서 그냥 물이 들이받고 가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수격작용의 원인이다. 이거 좀 꼭 알아두세요. 중요한 겁니다. 이거 수격작용. 시험에 관리 실무건 뭐 시설교론이건 뭐 어디서건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지대책. 기구류 가까이에 공기실을 설치한다. 에어챔퍼. 기구류가 무슨 기구일까요? 위생기구입니다. 거기다 좀 적어보시겠어요? 뭘까요? 뭐 양변기나 뭐 세면기를 한번 제가 그려볼까요? 공기실이 여러분 있나 오늘 가서 확인 좀 해보세요.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요 이런 배관이 전부 음폐가 돼 있어가지고 안 보여요. 근데 옛날 짓는 아파트나 뭐 연립 다세대 이런 거 보면 배관이 이렇게 전부 다 막 그 노출이 돼 있다고. 이렇게 세면기 밑에 보면 막 노출이 돼 있죠. 예. 근데 요즘 짓는 건 안 보이는데 옛날 짓는 건 막 노출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가서 이렇게 자세히 보실 수가 있어요. 공기실에 제가 그려드릴까요? 여기 세면기가 있습니다. 세면기. 예. 네, 세면기가 있고 여기 이제 수도꼭지가 있어요. 수도꼭지가 있고 여기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데 네, 이제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공공배관입니다. 공공배관이 여기 뭐 중간에 하나 뭐 밸브 하나 있을 수 있죠. 그죠? 아무리 내가 여기 틀었는데 물이 안 나오지? 아래에 누가 잠궈놨어. 그죠? 물이 시원하게 나오던 게 쫄쫄 나와. 왜 쫄쫄 나오지? 그랬더니 엄마가 물 아낀다고 여기를 반 잠가놓고 막.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요. 열려있고. 그럼 물이 들어오다가 물은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뾰족 튀어나온 게 있어요. 약간 배관이. 뾰족 튀어나온 게. 이게 이제 그 공기실이죠. 공기실. 위생기구. 얘가 위생기구입니다. 이게 세면대예요. 왜 이렇게 제가 휘어놨냐고요? 아시죠?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여기 물이 좀 고여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악취가 안 오죠. 그죠? 이걸 뭐라 그래요? 트랩. 저 나중에 뒤에 가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기실은 완충지대를 좀 둬가지고 그 탕탕탕탕 소리 나는 걸 좀 방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실이라는 거는 기구류, 위생기구류 가까이에 공기실을 설치한다. 그 다음에 수격방지기는 지하저수조 가야 돼요. 굉장히 큰 거죠. 수격방지기는 지하저수조에서 이렇게 물이 나갈 때 이렇게 나가는데 일로 가는데 여기 무슨 커다란 무슨 그 망치 같은 게 달려 있단 말이죠. 여기 이제 용수철이나 에어백 형태예요. 여기 에어백이나 용수철이 달려 있고 얘가 수격방지기인데 물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를 때린단 말이죠. 이렇게 가요. 만약 이거를 그냥 직각으로 해놓으면 여기가 터져버려요. 강력한 수압으로 밀어 올리는데 펌프가 만약에 굴곡이 있다. 굴곡이 있으면은
이런 에어백이나 용수철 형태가 스프링 형태가 여기서 완충작용을 해주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를 배관을 뚫어버리죠, 물이. 세니까. 그래서 이렇게 완충작용이 있다. 이게 바로 얘는 뭐예요? 수격 방지기고요. 그러니까 이 공기실은 좀 소형 배관에 있다면 수격 방지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좀 대형 배관에 있다. 그거보다는 어쨌든 이건 전부 다 수격 작용을 방지한다. 그리고 광경을 확대한다. 광경을 확대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광경. 그러니까 관의 직경을 넓게 하면 물의 유속이 느려지죠. 네, 많이 느려집니다. 광경을 2배 확대하면 유속은 4분의 1로 떨어져요. 광경을 3배 확대하면 유속은 얼마로 떨어질까요? 9분의 1로 줄어듭니다. 네, 역수의 제곱만큼 그렇게 됩니다. 예,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기본이니까 광경을 확대하면 유속이 느려지고 압력이 어떻게 했습니까? 압력이 떨어지겠죠? 네, 그 다음에 수압을 감소하고 관내 유속을 적게 한다. 예, 도피 밸브, 체크 밸브를 사용한다. 예,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굴곡부가 되도록 생기지 않도록 한다.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8쪽 아래에 10번 급수부하단위가 뭔지 좀 보시겠습니다. 급수부하단위. 예,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 어려운 개념이나 조금이라도 힘들어 하실 만한 거는 제가 생략을 하려고 그래요. 쉽게. 10번의 급수부하단이라는 거는 조금 이거는 중요합니다. 시험의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뭐 1차건, 2차건 간에 높아요. 뭐냐면은 어느 게 물을 많이 쓰느냐. 배수도 마찬가지고 급수도 마찬가지고 어느 게 물을 많이 쓰느냐 이거죠. 거기 뭐 위생기구들이 쭉 있죠? 우리가 개인용 세면기를요 표준으로 정해봤어요. 개인용 세면기. 개인용 세면기는 분당 30리터의 물이 나옵니다. 분당 30리터. 이거를 급수부하단이 1로 쳤어요. 1로. 그래서 이거에 개인용 세면기의 몇 배냐를 숫자로 나타낸 거예요. 거의 뭐 개인용, 공중용 해가지고 뭐 63, 5 이런 숫자가 나오죠? 그죠? 네, 그럼 10이라는 거는 이거의 몇 배라는 거예요? 10배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개인용 세면기를 우리가 1로 보고 분당 30리터의 물이 나온다. 이거를 표준으로 해가지고요.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다음 중 급수부하단위가 가장 큰 것은 어느 것이냐. 이랬을 때 우리는 일단 위생기구를 좀 외워볼까요? 대, 소, 샤, 세, 수. 이거 뭘까요? 물을 많이 쓰는 기구, 물을 많이 쓰는 기구. 제일 큰 게 뭐예요? 대변기. 역시 클대자야. 네, 대변기. 그 다음 뭐예요? 소변기. 그 다음에 샤워기. 그 다음에 세면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수세기라고 보셨나 몰라요? 수세기 0.5라고 되어 있죠. 수세기. 그냥 세수하기는 좀 곤란해. 나는 얼굴이 작으니까 가능하다 그럴 수도 있는데 세수는 좀 곤란하고 어떻게 해요? 손만 씻는 거 있죠? 세수하지 마시오. 이렇게 써놓고. 그런 게 있죠? 그런 거 보셨어요? 보셨나 보다. 이렇게 조그만 거. 그죠? 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대변기가 일단 기구로 따지자면 뭐가 제일 물을 많이 써요? 대변기, 소변기, 샤워기, 세면기, 수세기다. 물을 많이 쓰는 순서가. 근데 이것도 좀 말이 됩니다. 이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대소샤 세수. 뭐냐면 대소 사이에 가실 때는 세수하고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뭐 결혼하는데 세수 안 하고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해야죠. 결혼은 내가 하든 아니면 결혼을
그 구경을 가든 축하를 해주러 가든 뭐 장례식장에 가든 대소사에 갈 때는 뭐하고 가셔야 돼? 세수하고 가야 됩니다. 세수. 자, 일단은 그 위생기구만 가지고 봤을 땐 이렇고요. 공중용과 개인용은 어느 게 더 많이 쓸까요, 혹시? 공중용이 더 많이 쓰더라. 지금 다 외우지 마시고 그냥 이렇다. 그리고 급수 방식이 물통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는가 하면 세정 밸브로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그려놓은 것처럼 이런 식의 그림이 있는가 하면 그냥 뒤에 물통을 이렇게 등짐지듯이 지고 볼일 봐야 되는 거 있죠? 물통을 지고 보는 거, 그죠? 예, 이런 건 탱크식이라고요. 예, 그래서 이 탱크도요, 이 탱크는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이 물탱크의 이름은 뭘까요? 물탱크의 이름 뭘까요? 위치에 따라서 로우 탱크라 그래요. 로우 탱크. 로우 탱크가 뭘까요? 로우 탱크. 낮은 데 있죠? 높은 데 있는 물탱크를 뭐라 그러나요? 하이 탱크라 그래요. 여러분들 하이 탱크식 급수 방식 대변기에서 볼일 보셨다. 옛날에. 그래서 볼일 보시고 이거를 잡아 당겨야 되죠. 그죠? 잡아 당기면서 신속히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그죠? 안 그래요? 신속히 대피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은 튀잖아요. 그죠? 네. 이거 로우 탱크, 하이 탱크. 그런 세정 밸브식하고 세정 탱크식하고 어느 게 더 물을 많이 쓸까요? 세정 밸브식이 더 물을 많이 씁니다. 세정 밸브식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그래요. 뭐 이거를 막 이게 급수부하 단위가 얼마고 뭐 숫자로 이게 얼마고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가장 급수부하 단위가 큰 것은 5개 중에 1, 2, 3, 4, 5번 중에 가장 작은 것은 이렇게 나오니까 보기 중에서 가장 큰 거는 대변기잖아. 대변기 중에 공중용이잖아. 그죠? 공중 중에 또 뭐예요? 세정 밸브식이잖아. 그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해되시죠? 이해되셨다 이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소한 단어지만 잘 쫓아오고 있어요. 잘 쫓아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나 그 8쪽에 9번 급수배관 설계시 유의사항 배관의 구배는 최소 250분의 1이다. 앞으로요. 배관의 구배다. 뭐 홈통의 구배다. 그래서 뭐 100분의 1이다. 저수조 바닥 구배는 저수조 바닥 구배는 100분의 1이고, 그죠? 그 250분의 1도 있어요. 250분의 1은 고가수조 그 급수 수평관, 급수 수평 주관. 뭐냐면은 고가수조가 있어요. 근데 고가수조에서 수평으로 나왔다가 수직으로 떨어지거든요. 요 부분의 경사는 뭐 250분의 1이다. 네. 저수조 바닥은 100분의 1이다. 뭐 옥상 바닥은 뭐 200분의 1 정도로 해야 된다.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죠. 무슨 의미냐. 100분의 1, 250분의 1, 200분의 1 이게 도대체 뭐지? 요 의미만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해요. 뭐냐면 A, B 지점이 있습니다. A, B 지점이 있어요. A, B 지점이 있는데 여기가 B예요. B. 요게 우리가 그 수평이고 여기가 수직이라면은요. 수직이라면 W분의 H. 이게 몇 분의 몇 이런 얘기예요. W분의 H. 그럼 여기가 그 100분의 1이다. 저수조 바닥이 100분의 1 이상이다. 그러면 여기가 100cm면 여기가 1cm 차이라는 거죠. 높이가 1cm 차이. 100cm 차이에 수평으로 100cm 거리인데 높이가 1cm 차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경사는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생각엔 어떠세요? 100cm에서 저쪽이 1cm 높아 여기보다.
그런데 거기다가 음료수 캔을 올려놓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기다 음료수 캔을 올려놓으면 경사가 약하니까 가만히 있을까요? 굴러갈까요? 예? 사정없이 굴러가요. 구슬 같은 곳 놔보세요. 사정없이 굴러갑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생각보다. 100cm인데 1cm 차이다. 그죠? 사정없이 굴러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 아들이 저보다 한 5cm 크거든요. 중학교 3학년짜리가. 근데 맨날 그래요. 에헤, 아버지 나보다 훨씬 작어. 그런다고요. 그러죠. 별 차이 없잖아, 임마. 그러면은 자기가 훨씬 크대. 1cm만 차이 나도 막 그게 여러분들 어릴 때 그러지 않았나요? 내가 1cm만 커도 1cm 작은 애가 그게 그거다라고 덤비면 절대 용납 못했죠. 안 그랬어요? 예, 그냥 안 그러셨, 나만 그랬나 보네. 그냥. 예, 어쨌든 그래서 여기 몇 분의 몇 경사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거 알려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몇 분의 몇 경사다. 그거 알려드린다. 오, 나 수학 좀 했어. 젊었을 때 소시적에. 수학 좀 하신 분. 선생님이 손에 드는 척 하면서 턱을 만졌거든요. 예. 좀 하신 것 같아. 이게 이렇게 세타라면은 100분의 1경사가 몇 도인지 궁금하시면 삼각함수 표가 있어요. 그 표에서 탄젠트 100분의 1을 보면은 각도가 나와요. 이런 건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아하, 저수저 바닥은 100분의 1이다. 이건 시험에 나옵니다. 고가수저 급수 수평 주간 아까 그렸다 지웠죠? 그거는 150분의. 그럼 이 중에 경사가 제일 급한 건 어느 놈이죠? 예? 이해해죠? 네, 이런 기본. 예, 혹시 뭐 기회가 된다면 저는 계산 문제도 좀 올해까지는 자세히 강의를 했어요. 계산 문제도. 여러분들 계산 문제 제일 싫죠? 그죠? 예, 계산 문제도 아주 자세히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원래 계산 문제가 재밌긴 한데 우리가 맞추기가 영 까다로워요. 9쪽 보겠습니다. 급수설비 위생관리 보겠습니다. 자, 급수설비 위생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그 소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거기 가운데 보시니까 평상시 오염이나 오염 우려 시 소독약을 넣어야 되거든요. 소독약을. 거기 유리잔류염소, 결합잔류염소 이런 그 표가 있죠. 이거 그 수도법에 나오는 거예요. 관리실무는요. 한 관련법이 한 50개 정도 돼요. 제가 세보니까. 관계법규는 13개 법인가요? 13개예요? 세보셨어요? 어우, 대단하신데 그거 센 사람 나 처음 봤네. 센 사람 처음 봤어, 나 진짜. 근데 관리실무는 구체적으로 제시는 안 돼 있지만 별의별 게 수도법, 하수도법, 먹는물 관리법이라는 건 또 따로 있어요. 먹는물 관리법, 수도법, 하수도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퇴직급여 보장법, 산재, 고용, 국민연금, 건강보험법, 4대 보험하고 최저임금법, 주택법은 당연하고 공동주택관리법,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이런 거 한 번 좀 들어보셨죠? 소방 관련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게 한 50개는 돼 있어요. 50개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수도법에 나오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쓰시고 계셔도 됩니다. 그거는 이제 강사들의 몫이에요. 그런 법을 정리하고, 어느 게 나올 건지 가르치고 이런 거는 강사들의 몫이고, 여러분들은 그냥 가르쳐 주는 걸 배운 다음에 시험 보고 자격증 가져가시면 돼요. 예, 맡겨놓은 자격증 찾아가면 됩니다. 예, 그 시도지사한테 자격증을 맡겨놨잖아요. 그죠? 예, 내년에 찾아가려고. 그죠? 맡겨놓고 좀 공부하시는 건데, 간혹 가다가 찾으러 갔는데 안 주더래요.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소독을 해야 되는데, 평상시와 오염이나 오염 우려 시에 유리잔류염소,
잔류 염소. 여러분 염소 무서운 거 아시죠? 염소 무섭잖아요. 독일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 염소가스를 사용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목욕시킨다고 해놓고 사람들 다 들여보낸 다음에 목욕시킨다고 이제 거짓말을 했죠. 목욕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해놓고 염소가스를 투입했잖아요. 그죠? 예, 유리잔류 염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유리잔류 염소, 그다음에 결합 잔류 염소가 있어요. 이 말 자체는 시험에 나와요. 평상시에는 0.1 ppm 100만 분의 1 이상 집어넣어야 되고요. 둘 중에 하나로 소독을 하면 되는데 결합잔류 염소는 0.4 이상, 오염이나 오염 우려 시에는 유리잔류 염소로 할 때는 0.4 이상, 결합잔류는 1.8 ppm. ppm이라는 게 뭔가요? ppm 중요합니다. 알아야 돼요. 거기는 밀리그램 퍼 리터로 나오죠? 똑같은 거예요. 밀리그램 퍼 리터나 ppm이라는 거는 농도의 단위입니다. 100만 분의 1이에요. 100만 분의 1. 100만 분의 1의 농도입니다. 1ppm이라는 건 100만 분의 1이라는 거예요. 농도가. 한번 제가 문제를 낼게요. 이 안에 메탄가스가 1ppm이 있다 그러면 이 공기의 몇 분의 몇? 농도에 100만 분의 1만큼이 메탄가스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럼 유리잔류 염소가 뭐고 결합잔류 염소가 뭐냐? 예. 이렇게 묻지는 않지만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분자식을 제가 그냥 적어드리는 거거든요. 얘가 CL이 염소인데요. CL이 염소인데 그냥 물질이 다른 거예요. 그냥 물질이 다른 건데 어느 놈이 더 독한 놈이에요? 유리잔류 염소가 더 독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뒤에 또 나옵니다만 유리잔류 염소는 워낙 독하기 때문에 4.0 ppm 이하로 집어넣어야 돼요. 이거는 알아두세요. 유리잔류 염소는 4.0을 넘어가 버리면 이게 사자가 죽을 사자입니다. 죽을 사자. 죽어버리니까 사람이. 네. 4.0 이하로 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금붕어 키우실 때 너무 일찍 이렇게 수돗물을 부어버리면 죽죠? 금붕어가 죽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오염이나 오염 우려 시 평상시에 유리잔류 염소, 결합잔류 염소의 양이 있죠? 시험에 나올 때 됐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쉬었던 문제예요. 이런 잠재된 문제들 나올 때 됐어요. 그 다음에 관리자 후 위생조치, 수질검사. 저수조 수질검사를요, 연 1회 실시합니다. 연 1회. 아파트는요, 연 1회 실시합니다. 매년 1회 실시해요. 청소는요, 6개월에 한 번씩 매일 청소하시는 거 알고 계세요? 저수조는 주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청소하고요. 신축 후에 무조건 청소합니다. 1개월 이상 사용 중단 후 사용 전에 청소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는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물 청소하죠. 그 저수조 청소해요. 전 그 물이 좀 아깝더라고요. 그 물 다 버려요. 버리기 전에 한여름이면 시원하게 한번 수영 좀 했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구속돼요. 그 다음에 위생상태 점검은 매월 합니다. 거기 나와 있는 이 표 두 가지가 있죠. 그쪽에 있는 그 유리잔류 염소, 결합잔류 염소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 밑에 수질검사, 청소, 위생상태 점검 표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좀 쉬었다가 또 이제 제가 진도는 구애받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계속 하시겠습니다.